네, 오늘 여러분하고는 기저귀 채우는 법에 대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기저귀 채우는데 왜 자꾸 애기가 내용물이 자꾸 셀까요?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오늘 기저귀 신생아용 기저귀 채우는 법, 또 그다음 배꼽이 있는 아이 기저귀 채우는 법, 그다음에 활동량이 많은 아이의 기저귀 채우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저귀는 대개 한 1단계는 3kg에서 4.5kg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2단계는 4kg에서 그 이후로 쓰면 되는데, 기저귀는 일단은 선택할 때 흡수력이 좋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샘 방지 기능이 있는지도 여러분이 살필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역류 잠금 장치 기능이 있는지도 여러분이 봐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기저귀는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향균 처리가 됐는지도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소재 자체가 자연에서 축출한 사탕수수라든지, 그 다음에 기저귀의 부드러움을 위해서 시어버터 로션을 사용했든지 이런 기능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기저귀 채우는 법에 대해서 실제 아이를 데리고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질문한 내용은 기저귀 차는 방법입니다. 기저귀는 대개 뒤에 보면은 원터치 매직 테이프 있어요. 요게 뒤로 가도록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중간에 이제가 큰 아이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축성이 있어요. 그래서 배둘레가 큰 아이는 이게 원터치 매직 테이프이 조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저귀 배꼽이 있는 아이 기저귀를 먼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꼽이 있는 아이는 배꼽은 떨어지면은 여러분 기능적으로는 막히지만 해부학적으로는 3주까지 감염에 노출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배꼽은 항상 건조된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배꼽이 있는 아이의 기저귀 차는 법은 배꼽을 이렇게 오픈시켜서 항상 건조되게 해줘야 돼요. 이 공기속에 떠 있는 그 산소가 바로 이거는 배꼽은 상처잖아요, 그죠? 치유되게끔 이렇게. 배꼽 있는 아이는 반드시 배꼽을 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손가락이 2개 정도 들어갈 정도 스페이스는 두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너무 꽉 쥐지 말고요. 손가락 2개 정도의 스페이스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여기에 샘 방지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다리에 허벅지 둘레가 큰 아이가 있어요. 이럴 경우는 샘 방지 기능이 여기에 여유가 있어야 돼요. 꽉 째면은 아무래도 자욱이 나고 그러죠. 자, 그러면 배꼽이 없는 아이의 기저귀 채우는 법. 배꼽이 없는 아이는 배꼽을 그냥 덮어도 됩니다. 이렇게. 자, 배꼽이 떨어지고 없는 아이의 기저귀 채우는 법입니다. 마찬가지 이때도 통풍구, 손가락 2개 정도 들어갈 정도의 스페이스는 가지고 채워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여자아이일 경우에는 뒤쪽을 더 깊숙이 넣어줘서 기저귀를 채워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앞에를 신경을 써야 되겠죠. 대개 애들이 활동량이 많아지고 그러면은 굳이 기저귀는 팬티형을 이용하게 되는데, 시중에 보면은 남자아이용, 여자아이용 기저귀가 따로 나와 있는데 의미 없습니다. 애가 활동량이 많아지면은 그냥 하나로 채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저귀는 여러분들이 알림선이 있어요. 이렇게 알림선이. 애기가 젖었을 때 지금은 노란색이 있지만 알림선이 기저귀가 대변이나 소변을 젖게 되면 파랗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건드리지 말고 기저귀를 갈아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알림선을 보고 기저귀를 갈아주시면 되는데, 하루에 얘가 기저귀 사용하는 양은 대변 같은 경우는 안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대변은 하루에 7번까지 보는 게 정상입니다. 소변은 최소 6번까지 보면 정상이에요. 그러나 하루에 한 20번까지 소변을 본다는 얘기예요. 정상적인 범위예요. 근데 여러분 기저귀를 사용할 때
흡수력이 뭐 고속 흡수 트랙이 있는 기저귀도 있어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기저귀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런 경우는 흡수력은 좋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흡수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기저귀를 오래 갈아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소변은 단백질과 아미노산의 대사산물이에요. 우리가 이 공기 속에 떠 있는 무수한 균들이 제일 좋은 먹잇감이 바로 이게 아미노산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저귀를 빨리 갈아주는 게 아이를 제일 잘하는 케어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이 기저귀를 늦게 갈아줬을 때 발진으로, 기저귀 발진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은 더 나아가면 요로 감염, 방광염까지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저귀 아무리 흡수력이 좋다고 그래도 두 번, 세 번까지 쌀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그때그때 기저귀를 갈아줘야 된다는 거 부탁드립니다. 자, 기저귀를 보면은 여기 노란 선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기가 소변이나 대변을 놓았을 때 어떻게 색깔이 변하는지 실제 한번 물을 부어서 보여드릴 거예요. 어때요? 이렇게 파랗게 변하죠. 이렇게 알림선이 기저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건드리지 말고 이 알림선이 있을 때 그때 기저귀를 살짝 갈아주면 됩니다. 기저귀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터치 매직 캡이 있는 게 이렇게 있어요. 있고 그 다음에 애들이 활동량이 많으면은 이렇게 팬티형을 입혀야 되죠. 그래서 지금 제가 신생아에서부터 영아 기저귀 차는 법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기저귀를 차고 있어요. 그런데 알림선이 이미 대소변으로 오염이 됐어요.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이 기저귀 갈 때 새 기저귀를 미리 이렇게 아기 둔부에 깔아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기저귀를 빼는 순간에 또 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기저귀를 하나 깔고 그 다음에 벗기죠. 근데 여러분이 물티슈를 많이 사용하는데 만약에 소변일 경우에는 이 기저귀 자체가 젖지 않는 부위가 있어요. 이 기저귀는 항균 처리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살짝 올리고 이 기저귀 오염되지 않는 부위를 소변이나 대변 봤을 때 일단은 한번 툭 터치해 줍니다. 닦아줘요. 자, 그 다음에 요즘 애기 비데가 있어요. 산모님들이 손목 터널 증후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가 체중이 나가면 애를 이 대변 처리하는데 닦일 때 굉장히 힘이 들어해요. 여러분 가능한 물티슈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티슈에 이 만드는 재료가 뭘까요? 플라스틱이거든요. 그것도 환경 오염의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애가 대변을 봤을 때는 아기 비데를 이용해서 닦이면은 굳이 손목을 쓰지 않고 대변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얘가 소변을 봤다, 대변을 봤다 그러면 한번 툭 오염되지 않는 부분을 터치를 해서 기저귀 버리는 법입니다. 이렇게 돌돌 말아요. 말아서 이게 통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오염되어 있으면 공기 속에 떠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그대로 달려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버릴 때는 여러분들이 쓰레기통을 매일 비울 수 없잖아요. 비닐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비닐을 사용해서 딱 묶어요. 이렇게 공기하고 통하지 않게. 이렇게 딱 묶어서 쓰레기통을 이용하는 걸 적극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 비닐을 봉해서 버리면은 냄새가 없어요. 공기 속에 유출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저귀 갈 때는 가능하면 애를 번쩍번쩍 드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번쩍 들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옆으로 기저귀를 끼워도 됩니다, 사실. 그래서 애를, 다리를, 자, 애기 기저귀 갈 때는 애기들은 대변을 보면은 굉장히 쾌감을 느끼죠. 대변 볼 때. 그때, 이때 한번 기저귀 갈아주면서 스트레칭 한번 쭉 해주는 거예요.
기저귀 해주면서,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애기들이 베이비 마사지 지난 시간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한번 등도 이렇게 터치해줘서, 예, 애기하고 스킨십을 한번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예. 애가 활동량이 많으면은 이게 사실은 이 매직 탭, 원터치 매직 탭보다는 팬티형을 입히는 게 좋습니다. 이 팬티형을, 예, 이게 뒷부분이고요. 예, 여자아이, 남자아이 팬티형이 따로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애를 키워보니까 그 활동량이 많을 때는 의미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입히죠, 팬티를. 예, 양이 입히고, 예. 이게 아마 체중별로 사이즈별로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입히고 난 다음에 이게 이 기저귀를 벗길 때는 아까 마찬가지입니다. 기저귀처럼 예, 벗겨서 예, 버릴 때는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 돌돌 맙니다. 예, 이게 가능하면 오물이 바깥으로 새 나가지 않도록 예, 이렇게 감아줘요. 이렇게 딱.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위생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면은 이 공기 속에 계속 떠 있으면 뭐예요? 공기 속에 떠 있는 균들의 먹잇감이기 때문에 그대로 몰려듭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감염에 노출될 확률이 크죠. 그래서 기저귀는 반드시 이렇게 딱 오므려서 예, 버리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기저귀 가른 거를 일단은 이 공기를 봉쇄를 했어요. 예,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세균과 바이러스는 이 뭐 소변의 내용물이 아미노산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예, 흡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비닐에 넣어서 예, 휴지통에 이렇게 터치, 내가 손을 이용하지 않아도 이렇게 돼요. 버려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죠. 예, 이렇게. 버려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만약에 내가 비닐봉지에 이거를 싸지 못했다. 기저귀를. 예, 그랬을 때는 여기, 예, 여기 기저귀만 처리하게끔 돼 있어요. 잘라져요, 이게.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서 여기에 딱 대서 예, 이렇게 잘라집니다. 이대로 묶어서 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환경 오염도 안 되고 예, 애가 감염에 노출되지도 않죠. 예, 굉장히 편리한 휴지통이기도 합니다. 기저귀는 대개 우리가 집에서 보면은 이렇게 뜯어놓고 쓰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은 사실 이 공기 속에 떠 있는 무수한 균들이 있잖아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관함이 있는 게 좋습니다. 예, 보관함이 있고 그 다음에 보관함이 불편하면 이 자체를 움직여서 예, 애가 있는 위치까지 움직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또 이 보관함은 우리가 애 기저귀 갈 동안에 모유 먹기 위해서 우는 아이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세팅은 분유도 여기다 세팅해 놓으면 돼요. 물하고. 그러면 이 카트 하나가 움직이는 공간에서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뭐 이런 거 하나 비치하는 거 좋지 않나요? 예, 이 회사하고 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써봐서 하도 유동성이 좋아서 제가 소개를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